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오늘도 이 댓글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리뷰에 앞서서 몇 가지 얘기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 뉴시스에서 저에 대해서 기사를 써주셨더라고요. 일단 이거 제가 광고해달라고 기사 써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기자분이 제 구독자이신지 영상을 되게 즐겨보셨나봐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 아주 상세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분 보니까 인턴 기자시던데 꼭 정식 기자로 전환되시고 앞으로 좀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미 무역협정이 타결이 되었죠. 이 협정 타결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부를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이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은 철저히 의뢰 입장인데요.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협정에 임하는 것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현 정부의 성향상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이 협상 파토내고 자주노선 타자는 의견이 꽤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그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협상 잘 해가지고 타결까지 되었잖아요. 그런 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협상을 타결한 거 잘한 거죠. 지금 협상 똑바로 못한 브라질이나 스위스 관세 때려 맞는 거 보면 정말 더더욱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포스코 ENC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면허 취소 등을 강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안전점검을 하고 공사제기를 한 이후에 다시 사망사고가 난 거라서 운도 없었고 괘씸죄에 걸릴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또 이거 가지고 건설업 면허 취소까지 가는 거는 좀 다소 과도한 연대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포스코 ENC가 전국의 건설 현장이 총 103개입니다. 이 현장 전부 올스탑 되었어요. 사실 이 산업재해라는 게 뭐 당연히 최소화 하여야겠지만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고 현장에서 적용을 잘 하라고 얘기를 하여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일정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사고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범 케이스 삼아가지고 행정부에서 면허 취소, 영업 정지 같은 가장 강한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는 것 다소 무리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게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동아건설산업의 면허가 취소된 것이라고 하는데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 참사랑 같은 수준으로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건 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저런 댓글 주신 부분을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영상으로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이 공직 출신이라고 하니까 행시 출신 아니냐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행정고시 출신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유관 부처 출신인지 여쭤보시는 분 많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공직 경험이 있었을 뿐이고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거나 한 자리에선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달아주신 댓글 한번 볼게요. 이제 폭등한 아파트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7년 전에 서울을 못 가셨다고 써주셨어요. 뭐 지금이라도 등기 치시면 됩니다. 서울이 꼭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에 가격 매력적인 곳 많아요. 이게 꼭 서울 핵심지에 한 번에 등기를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쳐가는 동네에도 등기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1000만원 깎으려다가 집주인이 계좌를 잠궈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사실 1000만원 깎아달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를 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셨어야 됐어요. 뭐 얼마짜리를 언제 사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깎아줄 필요가 없는 매도 우위의 상황인데 여기다가 1000만원을 깎아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열받아서 야 너한테는 안 팔아 뭐 이런 상황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데 원래 금액대로 지불할 테니까 이제 거래하자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 한번 넣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겸직 걸렸을 때 면직하고 유튜버 했으면 150만 이상 구독자 150만 이상 찍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느냐 라고 여쭤보셨는데 뭐 150만은커녕 15만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유튜브를 그만뒀던 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유튜브를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영끌 오적에 속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유튜브를 했다면 그 영끌 오적 중에 한 자리는 제 거였을 텐데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난독 증상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들 이제 다주택자로 가야 되느냐, 아직도 노두광 금강구 썩다리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급지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 주셨는데요. 제가 살면서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 아는 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건데, 하나를 가르쳤는데 하나도 모르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제가 전달을 해줘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가 1주택자가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적당한 급지로 내려가도 나쁘지 않느냐? 절대 아닙니다. 고가 1주택자가 은퇴로 인해서 적당한 급지로 내려가야 될 때는 원래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낮은 급지에 전세 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도곡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19년에 이제 전세 주고 내려가신 분과 정리하고 플렉스 하신 분의 차이 보이시죠? 평생 쌓아온 것을 이 한순간의 선택이 좌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서울 상급지 부동산은요, 죽어서 물려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가구 2주택은 미친 정책이다, 누가 임대시장을 만드느냐 하셨는데, 그 부작용이 바로 지금 서울 집값입니다. 서울 아파트 주인들이 전부 1가구 1주택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급지별로 계급처럼 꽉 짜여서 움직이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 이 전세라는 거 다주택자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다, 영상을 올리니까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얼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이걸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실거래가 12억 혹은 기준시가 9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제가 두 가지를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를 보면 고가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산세 부과에 직접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111조의 2를 보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새롭게 법을 적용할 때 기존 조항을 이용해서 실지거래가액 기준 12억, 기준시가 기준 9억, 이 중 하나를 이용해서 세액을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부세를 건드린다면 이제 종부세는 기준시가 12억부터니까 이 부분은 또 한번 별도로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겠죠. 다음으로 이제 언제부터 할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강력하게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리는 정권 2년차 혹은 3년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내년 입주하는 분양권 한 개 현금 4억이 있는데 지방인데 2년 돌리고 서울을 진입할지 아니면 곧바로 진입할지를 여쭤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방 어디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지방도 지방마다 나름의 수요 공급이 있잖아요. 한번 공급량을 좀 살펴본 다음에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이제 광역시 이상급 도시에 있고 그 안에서도 지역 급지가 좀 괜찮다 싶으면 왕궁까지 가져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적으로 지방에 좀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갈아타기 하셨는데 이제 선매수 하셨는데 내 집이 팔리지 않는다 써주셨어요. 잔금까지 금매로 던져야지 이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자금 여력이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가는 거고요. 이건 답이 좀 정해져 있는 문제죠. 다음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안 건드릴 겁니다. 굳이 타깃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조정지역 지정에 따라서 조건이 변경되면서 부담이 조금 되실 수는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명일동 2급지냐 여쭤봐 주셨는데, 명일동 정도면 충분히 2급지 안엔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서울에서 이제 학군 양호하고 평지고 요거 두 개만 충족하면 거의 2급지 라인에 들어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이제 3급지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철산 재개발 입주권 구매하셨다는 분 잘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철산 이쪽도 10억 살짝 오버하는 구간에서 선택하기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예요. 베스트까지 아니지만 9 정도는 되는 선택지입니다. 이제 목동이나 분당 관련돼서 재건축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를 욕하는 무의미한 방송을 하지 말고 현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정치를 주제로 방송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 욕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정부에 대한 호호를 버리고 이 객관적인 상황 분석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수위가 높은 부분이나 직접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부분은 제가 따로 댓글 필터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히 보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